예, 방향을 이제 유턴합니다. 유턴해서 이제 서덕 공원 쪽으로 올라가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 이제 필지별로 우리 그 농민분들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 논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요즘 전화기로도 볼 수 있지만 요즘 신형 TV는 유튜브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시면 훨씬 크게 아, 내 논에 이게 관리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뭐 이웃지에 있으면 이웃지 빌려 보시든 해서 여기 이제 한번 밑에 한번 비춰 보시죠. 예. 여기는 이제 어제까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논바닥이 조금 있습니다. 얕게 걸러대기가 제대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자, 또 올려서 쭉. 옆에 이제 이렇게 유휴지, 그러니까 요 남는 땅에다가 소위 노논 땅에다가 콩을, 이것은 장류콩이네요. 잎이 크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로 이제 된장 담을 때 쓰는 콩, 뭐 태광콩부터 대원콩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아마 그 콩 종류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태광콩보다는 대원콩이 많이 생기고 있죠. 장류콩으로서. 자, 이 하얀 거는 뭔지 아시죠? 이게 소 먹이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에 재배하는 호밀 같은 걸 이렇게 이제 장소가 좀 협소할 경우에는 여기에 놔뒀다가 소 먹이로 줄 때 이제 가서 이렇게 풀어서 공급을 사료로 공급을 하곤 하십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필지 보면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에 이 종자를 육묘하실 때 이게 모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종자는 자가 채종한 거일 겁니다. 분명히 종자 공급소에서 안 가져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빨리 자라는, 출수가 빠른 이삭이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혼입이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품종인데 A라는 품종이 아니고 B라는 품종이 혼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쌀의 그 균일 도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필지가 어느 필지인지 모르지만 이 필지는 자가 채종을 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꼭 종자 공급소에서 최소 아무리 못해도 3년에 한 번씩은 꼭 종자 공급소에 종자를 쓰셔야 됩니다. 뭐 한 1, 2년 정도는 자가 채종 하셔도 관리만 잘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면 여기 전체에 채종포를 하나를 조성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품종이 혼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고 이게 같은 품종인데 저기 크로즈업 하시겠어요? 하얀 게, 이삭이 하얀 게 보이죠? 예, 됐습니다. 예, 이삭이 하얗죠. 저런 애들은 지금 출수될 때 태풍이 불었기 때문에 완전 이제 수분이 날아갔습니다. 증발이 되어서 저거는 수분과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쟤들은 죽정이가 됩니다. 나중에 하얗게 되는 백수가 되어버리죠. 자, 전체로 이제 비춰보시죠. 여기도 보니까 이것도 종자가 혼입이 됐네요. 예, 혼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출수가 균일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와서 다시 촬영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벼를 재배한다는 것은 이 균일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벼 품종이든 어떤 품종이든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품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우수해야 되죠. 맛이 좋든 아니면 병해충 저항성이 강하든 우수한 품종이라 해야 됩니다. 우수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속성 또는 영속성, 그러니까 올해는 좋다가 내년에는 안 좋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년이고 10년이고 지속적으로 그 우수성을
그 형질을 유지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지역성이죠. 예를 들어서 거창에만 재배되는 것이 아니고 거창뿐만이 아니고 서부 경남 또는 경남 또는 전남, 전북 전체 다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품종이 갖춰야 될 이제 요건이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수량성이 중요했기 때문에 우수성 안에 수량성이 가장 핵심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저기 오른쪽에 한번 비춰보시죠. 예, 조금 바쁘셨나 봅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피입니다. 저기 피. 피가 크게 이제 세 종류가 있는데, 피라고 해서 우리 흐르는 피, 붉은색 피가 아니고 이 벼과 같은 벼과입니다. 벼과인데 오리자 속이죠. 이 피 중에 강피, 물피, 계피, 돌피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저것은 보니까 물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들이 있으면 이게 벼 생육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비춰보시죠. 잎이 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이제 수생식물인 엽기네요. 엽기. 저런 것들은 뿌리로 번식하기 때문에 뿌리 전체로 뽑아 주셔야 됩니다. 자, 논두렁 콩을 아주 잘 심어 놓으시면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 군데군데에 이종이 보이고 피도 조금씩 보입니다. 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실 조금 너무 이제 케미컬 농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요즘은 레이저 균평기로 균평 작업만 잘 해놓으시면 왕우렁이를 투입하시면 거의 방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벼 농사는 솔직히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분들이 돈이 안 되지만은 이게 이제 천직이라 생각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수십 년간 해오시는데, 이제 돈이 되는 농업, 돈이 되는 쌀 산업, 벼 재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간단히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미질, 밥맛이 뛰어나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밥맛. 그리고 이제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관상으로 바깥에서 볼 때 아주 완전한 형태의 쌀이어야 된다. 그죠? 형태가 완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명 차랑차랑 선명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외형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고, 두 번째는 먹었을 때 이제 이 밥맛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분들마다 다 다릅니다. 성향이.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 연세 안 드신 분, 지역별로, 도별로, 성별로 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종이 최소한 6개는 되어야 된다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주로 이제 약간 끈적끈적한 스티키한 그 아밀로펙틴이 좀 많은, 찹쌀 같은 경우에는 99%가 아밀로펙틴입니다만 전분은 크게 이제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만, 아밀로펙틴 함량이 다소 높고 약간 끈적끈적한 그 맛이 느끼지는, 씹었을 때 약간 스티키한 그런 걸 좋아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품종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럽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요즘은 친환경 약재 비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농업관계, 농산업관계 그 회사들도 이런 점들을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친환경 관계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 친환경을 하면 벌써 이 물을 가둠으로 해서 지하 수온을 함량하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가 가뭄 한 발에 대비해서 지하수를 또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을 함으로써 저기 한번 보십시오. 학처럼 아주 다양한 이 새, 아주 예쁜 애들, 그리고 수생 그 동물들 또는 식물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공원화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수한 품질 친환경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이걸 이제 농업 부산물이라고 하는데, 왕겨 있지 않습니까? 도정하고 남은 왕겨라든지 쌀겨 이런 것들을 이제 자원화하는, 물론 퇴비만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쌀겨는 친환경으로 하시면은 비누 만드는 데서부터 다양하게 또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저는 이제 군뱅이를 하니까 군뱅이 먹이로 쓰면 아주 멋집니다. 군뱅이가 아주 고고하고 깨끗한 동물입니다. 곤충입니다. 어떤 분들은 장수풍뎅이 유충 크고 막 징그럽다 하시는데, 그거 말고 제조라고 흰 점박이 꽃무지 유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일명 군뱅이인데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얘의 사료로, 먹이로 이제 우리가 쌀을 도정하고 현미를 도정하고 남은 쌀겨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이제 경제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왕겨 있지 않습니까? 볏짚, 왕겨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볏짚 같은 경우에는 소의 먹이, 가축의 사료로 쓰지 않습니까? 사료로 쓰고 남은 것은 어디에 쓰느냐? 이 얘들을 이제 나중에 배변을 다 하고 나면은 얘들을 퇴비화 하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면, 요즘은 그 탄소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바이오차라고 있습니다. 현기 조건에서 이제 단월한 것을 말하죠. 이것을 토양에 투입하면 유기물 함량도 높아지고, 또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아주 크기 때문에 상당한 그 효과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해서 우리가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논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농촌 전체가 친환경 단지가 된다, 저탄소 농법을 실현한다, 이렇게 되면은 자원화, 공원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토 전체가 공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얻을 수 있는 농촌의 또 다른 어메니티가, 자원이 엄청나게 확보가 됨으로써 이게 이제 경제성까지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자원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해서 연간 얻을 수 있는 논 생태계만 제대로 운영해도 수십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클로징 하겠습니다.